예, 안녕하십니까. 1차 보는 학생도 있고 보지 않은 학생도 있고 지금 섞여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좀 안심은 됩니다. 오늘 OT 일정은 다 마치면 한 3, 40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이 있는 부분은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학원의 벽면에 보면은 본인이 편성된 스터디조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고 스터디를 이제 편성하는 부분은 오늘이 아니라 이제 오늘은 예비 명단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또 의견을 제시하면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오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니까 칠판에 이제 표기되는 부분이 나타내는 부분이 자료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쪽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설명 일단 칠판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1, 2차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학원이 해야 되는 피셋 일정입니다. 피셋 일정이고 헌법 일정이 있는데 헌법은 이제 부담은 이제 적은 부분입니다. 오늘 입법고시를 보았죠. 입법고시를 보았는데 학생들 이제 후기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더니만 이제 오전엔 점심 시간에 보내주는데 역시 쉽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뭐 60점 넘으면 되는 시험이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헌법은 이제 부담은 많이 덜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피셋은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초 강의가 5월에 진행입니다. 5, 6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초 강의가. 기초 강의가 5월에 진행이 되는데 이 기초 강의는 들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초 강의가 끝나면은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 나오죠. 기본 강의가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심화 집중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불문하고 실력 불문하고 모강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고 또 실력 불문하고 이 캠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진행 과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뭐 자료 상황 언어 이런 부분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오전입니다. 오전에 2시간만 진행합니다. 이게 잘못해서 뭐 3시간이다 4시간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2차 과목하고 이게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학원 수업은 하루를 전체를 듣더라도 6시간이 넘지 않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또는 꼭 들어야 되면은 오전 강의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2차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원래 시험 기준으로 응시 성적이 70점 이하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기초 강의부터 수강을 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어쨌든 2차 실력이 없어도 시험은 안 되지만 1차가 안 되면 이게 난감입니다. 2차장에 못 들어가니까 뭐 시험날 혼자 써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건 뭐 아주 피해가 크니까 무조건 안정적으로 돼야 됩니다. 원래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 행정 한 85점 이상 이렇게 하면 안정적입니다. 뭐 재경은 그보다 조금 더 맞으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한 75점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원래 컷이 예상되는 부분이 뭐 80점 초반이니까 한 6, 7점만 더 맞으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커트라인 근처에 있으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요. 이게 발표 이제 한 문제 올라가는 데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시험 그 합격선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심리적으로. 그 2차의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무조건 안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고 일행 기준으로 하면은 85점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원래 75점을 맞은 학생들이다 이렇게 하면 기준을 조금 더 다르게 잡아야 돼요. 조금 더 많이 한다. 이렇게 기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70점 이하이면은 뭐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때 기초 강의부터 수강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이 75점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 강의부터는 다져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10점을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써야 됩니다. 원래 이제 실패한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 합격한 학생도 많이 있는데 뭐 실력이 없어 실패한 학생은 괜찮은데 작년에 뭐 1점 차이로 안 된 학생 또는 아슬아슬하게 된 학생들이 있어요. 된 학생들이 원래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가지고 실패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잘못하면은 이 피셋의 개별성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가지고 뭐 한 달 만에 90점을 맞는 학생도 있고 2달에 걸려서 또 이제 85점을 맞는 학생이 있고
6개월을 했는데 뭐 합격현에 이르지 못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제 수험생 일반의 심리가 어떠한가 하면은 잘하는 쪽에 나를 자꾸 맞추고자 하는 이제 긍정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한 달 반 만에 됐으니까 내가 그 친구의 친구니까 나도 길게 잡으면 2달이면 될 거야. 이렇게 자꾸 좋은 쪽으로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그 학생 오히려 뭐 그 한 달 반 만에 합격한 학생보다 더 짧은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하자면은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이제 적합합니다. 적합한 대처이고 강의를 그런 어느 경우에 듣는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진단평가 모의고사를 매번 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기초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진단평가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때 꼭 봐야 됩니다. 봐가지고 점수가 낮다 이렇게 하면 기초부터 듣는 것이고 점수가 괜찮아 이렇게 하면 기초는 건너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강의가 7월에 또 시작하니까 이때도 진단평가 모의고사를 또 봅니다. 그때 봐가지고 낮다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 높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심화 집중 단계가 9월인데 이때도 진단평가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때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진단평가 모의고사가 기초, 기본, 심화 요 3번 진행되니까 이때마다 본인은 진입 시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진입 시기를 결정하는 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결정하세요. 약간은 이제 더 이제 안정적인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잘 되려니 이렇게 막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 올해 시험에 합격생들도 지금 이 공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충분히 이제 공부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모강 때부터 참여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 학생들도 넉넉하지 않으면은 이게 또 이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스터디로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강의 진입 시기는 모강은 필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죠. 2017년을 아예 응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진단평가 모의고사를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가지고 5월에 보시고 7월에 보시고 9월에 보시고 이렇게 해서 진입 시기에 대한 착오가 조금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또 한번 보시면은 진단평가 모의고사는 말씀드린 대로 5월, 7월, 9월입니다. 이렇게 세 번을 보고 그때마다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원래 합격한 학생도 보시고 그 다음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학생도 보시고 그 다음에 성적이 이제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건 학원이 대처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5월달, 7월달, 9월달 이렇게 별개로 대처를 해드립니다. 아직은 뭐 구체적인 부분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피셋은 물론 이제 시험 직전에 어떤 시험이든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 전에 조금 더 이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해두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유용하기 때문에 피셋 세미 모의고사를 1순환 기간 중에 실시합니다. 예비순환 때 하는 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1순환 중에 2차 과목 수업 전이나 후에 30분간 진행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나 행정법처럼 부담이 많은 과목이 진행될 때는 10문제씩만 보고 그 다음에 행정학하고 정치학은 부담이 이제 줄어듭니다. 또 선택 과목은 부담이 줄어드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20문제씩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기출하고 기존 모의고사를 혼합해서 어쨌든 좋은 훈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 시기는 1순환 기간이니까 7월부터는 격일로 합니다. 매일 하면 이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월, 수, 금 이 정도로 하면은 뭐 충분하고 그때는 평가 단계로 들어가서 채점하고 성적을 공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월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시동을 걸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응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셋 스터디로 전환합니다. 스터디가 이따 또 보겠지만은 예비 순환 1순환까지는 2차 중심입니다. 2차 중심이고 그 다음 2순환이 시작이 되면은 2순환이 11월입니다. 이때는 벌써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고 그 다음 피셋에 시동을 걸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스터디는 피셋 시즌이 오면은 피셋으로 전부 전환을 시킵니다. 이때는 전부 다 참여해야 됩니다. 11월부터 1차 합격 경험이 지금 뭐 스터디 리더들이 3회 이상입니다. 우리가 스터디 리더가 15명 정도 있는데 이번에 2명 빼고는 다 통과를 했어요. 그 중에는 뭐 90점 이상이 절반이고 87점 이상이 절반이니까 이 학생들이 원래는 2차를 열심히 봐야 됩니다. 열심히 봐야 되고 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 학생들로 도움을 받으면은 강의를 통해 얻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학생들이 채워줄 겁니다. 뭐 팁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또 이 중에는 뭐 피셋을 준비하는데 한 이틀 정도도 준비 안 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한 서너 명 그렇게 해요.
공부를 안 하고 보러 갑니다. 그 기출문제만 보고 이렇게 보러 가는데 그 녀석들이 뭔가는 이제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 학원 강사들이 갖지 못하는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이때 꼭 참여해가지고 그 지식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국립외교는 이때는 피세 스터디 할 때는 통합합니다. 고전까지는 이제 외교는 외교원끼리 스터디를 하는 게 뭐 당연합니다. 2차 과목은. 근데 국립외교원이 피세 이제 커트라인이 일반 행정보다 한 7, 8점 낮아요. 그 얘기가 7, 8점 못한다 이런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교원 학생끼리 모이면은 시너지가 적기 때문에 이때는 외교원 학생하고 일반 행정하고 다 섞어서 진행합니다. 외교원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때 스터디 목표는 1차 모의고사 과정이 12월 중순이니까 그 전에 기출문제 분석을 철저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를 해도 되겠다 이런 여유 있는 학생들은 2차 스터디는 개별적으로 또 진행을 시켜드립니다. 어쨌든 이때 이순환 시작 시기에는 스터디 진행이 이제 근본적인 한 번의 변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헌법 공부 일정인데 이거는 너무 이제 관심은 많이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쉽게 나온다 이런 부분인데 쉽게 나온다고 공부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뭐 쉽게 나오면 쉽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정해진 양은 있습니다. 그 양을 채우면은 쉽게 나오면 쉽게 푸는 것이고 어렵게 나오면 합격하는 것이고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을 전혀하지 않으면은 기본 강의가 2번 진행됩니다. 2번 진행되니까 헌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4월 달에 수강하는 게 부담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4월에 미리 들어놓으면 잊어버리면 어때요? 이렇게 하는데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죠. 나중에 회복이 수월하니까 잊어버려도 미리 해두는 게 나중에 수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보다는 그 다음에 7월에 가면 공부량이 늘어나고 9월에 가면 늘어나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피서도 겹치고 하기 때문에 헌법을 안 했다 이렇게 하면은 4월에 일단 부담을 덜어준다 이렇게 보시고, 집중 강의는 10월에 진행되는데 이거는 듣지 마세요. 이건 듣지 마시고, 요 강의는 왜 개설을 하는가 하면은 헌법을 공부를 안 하고 이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이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할 도리 하는 겁니다. 내 할 도리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진도별 모의고사는 한번 다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하고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는 제 입장에서는 필수 강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선택하면 됩니다. 전범위 이거는 점수 잘 나오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하고 진도별 모의고사다 요 2개 정도 수강하면은 헌법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너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처음 하는 과목이니까 약간은 기본적인 정성 기울여야 됩니다. 자, 2차 과목인데 우리는 지금 2단계 와 있죠. 예비 단계 와 있습니다. 예비순환 단계이고, 그 다음 예비가 끝나면은 1순환입니다. 1순환이고, 지금 예비순환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이고, 1순환 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때 이제 실력 간의 편차가 생깁니다. 그 다음 2순환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11월이고 이렇게 되니까 벌써 1차에 대한 부담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2순환은 작년의 기준이고 그 다음 올해 기준이고 이렇게 볼 때는 전체 수강이 가능한 실력대 학생들이 한 40% 내지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 시기에는 1차가 불안하니까 이게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부담이 돼.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 순환을 그럼 완전히 버리는가 이 부분 또 듣는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생겨요. 고민이 생기니까 학원에서는 1순환 정도 끝나면은 2순환까지 실력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니까 2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1순환까지는 10월까지는 2차에 집중하고 2차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 2순환은 날리고 3순환 들어가서 2순환으로 예습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실력은 1순환 때 최고치로 올려놔야 됩니다. 올려놓고 이 기간을 통째로 한 3, 4개월을 1차에 바치더라도 3, 4순환 들어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올려놔야 됩니다. 이건 같이 이제 고민하고 학원에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수업 시간은 예비만 저녁입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3순환 강의 진행 때문에 이걸 저녁 때 오후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녁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1순환부터 모든 강의는 이제 오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후에 1시 40분부터 5시 뭐 반이나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 종합반 강화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2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설명회 과정에서도 했겠지만은 지금 이제 학원의 커리만으로는 실력을 충분히 쌓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투리 이런 과정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일단은 예비순환 지금 쪽지 시험 보고 있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과목에 한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쪽지 시험은 예비순환 과정에서만 합니다. 이건 너무 낮은 단계에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순환 들어가면은 정식 모의고사가 이틀에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쪽지 시험은 실시할 수도 없고 또 이걸 해야 되는 단계도 이미 지났고 이런 단계입니다. 지금은 조각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실시 방법은 보듯이 진행 횟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회로 하고 그 다음 20-30분간 실시한 후 답안지를 해소하고 채점을 하고 이렇게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이 이제 우리가 진행할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 2번은 스터디 진행 복습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스터디는 이따 과정을 말씀드리고 매주 토요일 날 합니다. 시험은 봅니다. 그래서 매일 시험이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실시 과목은 2차 과목이고 실시 기간은 예비순환하고 1순환 과정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2순환 가면 우리가 피셋 모의고사로 전환하니까 피셋 스터로 전환하니까 예비순환 1순환 과정에서 하는데 모의고사 문제 및 구성은 이거는 모두 학원에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는 학원에 다 제공하니까 예비순환 때는 1순환 모의고사 문제로 하기도 하고 과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아니면 학원 제공 문제를 실시하는데 작년에 이제 해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발생했는가 하면은 1순환 모의고사를 해보니까 성과가 이렇게 높이 나오는 과목이 있고 성과가 미진하게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그 미진하게 나오는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때문에 작년에 지금 기수들입니다. 여러분 악기수들 우리가 아주 고생했습니다. 1순환 끝났는데도 실력이 학원이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 않았어요. 학원이 원하는 게 100인데 한 70 정도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그 중간에 특강을 많이 개설했어요. 그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특강을 통해서 많이 채웠다 이런 부분인데 제 느낌상으로는 채우는 시기가 약간은 아쉬운 시기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당길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학원이 제공하는 문제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작은 해보니까 학원 모의고사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건 이제 목표치 이상을 달성했어요. 그 다음 지금 3순환을 보니까 목표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면은 3순환은 정말 이제 고수들이 오는 그런 마지막 과정입니다. 마지막 과정인데 그 3순환 오는 학생들은 단과반 학생들은 단과반이 절반 종합반이 절반인데 지금 종합반에 밀리지가 않아요. 우리 종합반은 초시생이고 단과반은 뭐 제시, 3시, 4시, 5시 어쨌든 전부 다 옵니다. 단과반 학생들이. 근데 우리 종합반이 한 상위권이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경작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이세요. 근데 행정법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더 봐야 됩니다. 어쨌든 많이 격차는 이제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시기상은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정치학이나 행정학 이런 부분은 작년에 하던 대로 좋은 모의고사들 아니면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는 부분에 행정법 쪽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원에서 제공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예비순환, 1순환은 똑같이 진행됩니다. 똑같이 진행이 되고 1순환에서는 이제 다른 부분에 2순환 문제가 들어옵니다. 2순환 문제가. 2순환 문제가 들어오고 행정법 역시 학원에서 제공하는 조금 그레이드가 높은 문제로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필요한 부분이 1순환 끝났을 때 사실은 2순환 절반 정도 실력은 올라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순환 부담을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순환 되면은 이때는 뭐 복습 모의고사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때는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식 모의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때 복습 모의고사는 시행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어쨌든 복습 모의고사는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이 스터디 진행이 점검이 안 되면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호간에 몰라요. 그 복습 모의고사 그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스터디 할 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당면한 제일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과제들이고 여기에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 주시면은 시작은 3월 16일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공이 이제 외교원 5급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스터디 예비 명단을 공지를 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는 명단도 있고 다 이제 모르는 이름들일 겁니다. 어쨌든 모여야 되고 3월 14일에 화요일 날 구성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요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면은 3월 11일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월요일 오후 5시까지 개인 의견을 접수를 합니다. 명단을 보니까 혹시라도 내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옮겨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요청하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터디원끼리 하고자 한다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섞은 것인데 뭐 18개월 반도 있고 20개월 반도 있으니까 지금 인적
이렇게 연결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존중을 합니다. 또는 원하는 학생끼리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은 의견을 반영해서 수용이 필요하다 하면 하고, 아니면은 불필요하다 하면은 설득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 다음 접수 방법은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원장에게 한마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를 보내시면은 우리가 다 취합해가지고 의견을 반영해서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이때도 빠지면 안 됩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5급은 11시고 5급은 일반 행정하고 재경직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립외교는 12시입니다. 일반 행정은 11시고 국립외교는 12시니까 이때 모여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가, 스터디 예비 모임. 이 날이 제일 중요해요. 스터디 명단 최종 확정. 최종 확정인데 중간에 못 바꾸느냐. 괜찮아요. 괜찮지만은 어느 정도 확정을 해야 됩니다. 확정. 그 다음에 스터디 리더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2차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 이번에 아쉽게 뭐 안 되는 학생도 있고, 뭐 이제 어쨌든 이제 제일 뛰어난 리더를 배정한다 이렇게 보시고, 리더와 조원 간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 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터디는 의무적 참여가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공부는 이제 본질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학을 오기 위해서 경험한 부분의 한 10배, 20배 경험입니다. 그때는 뭐 학교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 개별적 경험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니까 스터디 참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안 한다고 해서 학원에서 내보내지는 않지만은 피해자는 본인이 있게 됩니다. 본인이 있게 되니까 스터디 하다 보면은 또 불편한 점도 생깁니다. 나는 발표를 이렇게 잘하는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하냐. 답답하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스터디는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나무 두뇌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내는 겁니다. 조금씩 n분의 1을 내면은 모이는 것이 크게 됩니다. 크게 되는 것을 각자 나눠 갖는 것이니까 참여하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도움되니까 마음속으로 기둥을 이렇게 좀 크게 세우세요. 크게 세워가지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생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실강을 바치지 않는다. 이렇게 기둥을 세우시고, 그 다음 모의고사는 무조건 응시한다. 이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스터디는 무조건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는 두고 하되,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약간 하되, 스터디는 무조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 왜 스터디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오랫동안 학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참여한 학생들 학업 성취도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면은 차이가 의미가 있게 나요. 합격률도 의미가 있게 다릅니다. 다르니까 마음속으로 오늘은 스터디 괜히 짜증나더라. 뭐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혼자 하는 게 잘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자꾸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이게 나가는 순간에 합격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혼자도 잘하는 학생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모이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참여를 이제 의무적으로 부여를 하기 때문에 혜택도 드립니다. 구성원한테 혜택을 드리는데 아까 봤던 복수 모의고사 실시한 후에 스터디별로 표상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포상은 스터디원들이 있으면 총점으로 합니다. 8명 있는데 1명 빠지면 총점이 내려갑니다. 일종의 연자제입니다. 연자제.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엄청나게 눈치 봅니다. 빠지는 데 대비해서 스터디 리더들이 페널티를 정할 겁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중간 성적을 발표했는데 1등 하면 이제 서울 시내 고급 호텔이 있어요. 팔레스 호텔에 가서 뷔페를 사겠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뭐 그때부터 후끈해졌습니다. 원래도 똑같이 할 건데 중간 성적을 발표하니까 그때부터 더 뜨거워졌어요. 한 팀은 이제 1등하고 2등하고 뭐 이렇게 3등까지가 이제 경쟁권인데 1등하는 팀이 이제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한 명이 페널티가 한 번 빠지면은 모의고사 빠질 때 5만 원입니다. 그 리더를 불러가지고 제가 이거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쟤 때문에 우리가 뷔페를 못 먹으니까 이 정도는 걷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학원도 성의를 보일 테니까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진행 부분인데 일단은 예비 순환을 할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열심히는 해야 됩니다. 시간을 조금 늘리고 회차를 조금 줄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은 예비 순환은 뭐 저 정도 횟수를 맞춰도 이제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리더들의 사정이 이번에 2차 시험을 좀 봐야 됩니다. 그 학생들 조금 시간 확보해 준다.
이렇게 약간의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 1순환이 끝나면 주 5의 원칙입니다. 하니까 예비순환 때는 스터디는 주 3회 하고 토요일 날 시험을 보니까 주 4회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해요, 횟수는. 그리고 1순환 들어가면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건 주 6회입니다. 모의고사까지 쳐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은 시험을 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은 예비순환은 행정법 할 때는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이고 그 다음 경제학 시작되면 행정법입니다. 이때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 시작하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이고 그 다음에 정치학 할 때도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때는 행정법하고 경제학을 잡는데 주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행정법하고 경제학이 5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70%입니다. 요걸 잡아야 됩니다. 요걸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학과 정치학은 요게 진행되는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지금 행정법이 한 24회 진행하죠. 근데 행정학은 한 15회, 16회, 정치학도 15회, 16회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때는 묶어서 경제학을 진행을 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경제학을 많이 좀 마무리를 짓는다 이렇게 보시고 또 예비순환 때는 행정학이나 정치학은 하기에는 적합치가 않아요. 이게 전체적인 지식이 쌓여야 되는데 이게 누적되지 않으면 답안을 평가한다, 분석한다 이런 부분의 의미가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예비순환 때는 행정법, 경제학을 잡는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목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순환 들어가면은 이때는 경제학이 먼저 시작입니다. 아마 경제학을 스터디를 하고 경제학 1순환 들어가면 그레이드가 확 높아질 겁니다. 아주 높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터디는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이고 그 다음에 행정법 할 때는 경제학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행정법으로 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거의 완성될 겁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 경제학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입니다. 거의 완성될 거예요. 그럼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행정학, 정치학은 행정학 할 때 행정학 합니다. 더 이상 뭐 경제학이다 행정법을 스터디로 보완해야 될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정치학 할 때는 정치학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 재경제의 경우에는 재정학을 스터디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요게 끝나면은 2순환 들어가면 2차 강의가 진행되겠죠. 당연히 그때는 피셋 스터디로 전환합니다. 요때는 1차 볼 때까지는 스터디는 피셋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3, 4순환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악기수들입니다. 그 학생들은 스터디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2차 전문 과목 스터디를 합니다. 요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스터디 리더들은 점수를 다 받아봅니다. 원래 시험을 보겠죠. 시험을 보면 점수를 다 제출하라고 학원이 받습니다. 학원이 받으면은 그 중에 합격생도 나오고 불합격생도 나오고 뭐 다양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중에 점수를 잘 맞은 과목을 두 과목을 선정합니다. 예컨대 시험이 붙었는데 경작으로 붙었다. 경작이 92점이다. 그렇게 하면 그 학생은 경작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학이 뭐 85점이다. 이렇게 붙었다 하면은 그 학생은 정치학만 개설을 해요. 마치 학원에 강의가 개설되는 건 논리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생도 그때 가면은 요렇게 이제 1순환까지 열심히 해오다 보면은 실력의 편차가 다양합니다. 나는 경작은 잘하는데 정치학이 엉망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또 반대 경우도 있고. 그런 그 학생들이 약한 과목을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고르게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가 이때는 질적으로 조금 변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관되게 진행하고 그 다음 피셋 때 한번 전환하고 2차 때 3순환 때 한번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한번 구성이 되면은 계속 가는 걸로 이제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국립외견입니다. 국립외견인데 외견 학생들은 뭐 이 외국어가 안 된 학생, 국사가 안 된 학생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 5급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합니다. 일단은 국제정치학 할 때는 국제정치학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그 뭐 문제를 다룬다 이런 것보다는 논문의 내용이다 아니면 논문을 정리한다 이런 이제 준비 기간을 잡습니다. 그 리더가 잘 지도할 것이고 경제학 할 때는 경제학, 국제법 할 때는 국제법 이렇게 진행되는 과목을 같이 합니다. 부담을 좀 덜자 이런 차원이고 1순환 들어가면 크로스로 진행이 됩니다. 경제학 할 때는 국제법, 그 다음에 국제정치학 할 때는 경제학, 국제법 할 때는 국제정치학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뒤로는 동일하게 또 진행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예비순환 때는 주 3회 진행하고 토요일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1순환 이후에는 주 5회 토요일은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습 모의고사 보는 것이고 자료는 설명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
진행 방법은 스터디 간에 이제 약간의 개성은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한 문제를 1인이 발췌합니다. 한 사람이 준비합니다. 하루 2문제를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은 발췌자가 2인이 되겠죠. 이 학생은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맡은 주제에 대해서 막힘없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문제만 읽어오시면 돼요. 이런 취지는 전부 다 똑같은 시간을 쓰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맡은 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써서 구성원한테 도움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학생들은 가볍게 오세요. 가볍게 와서 내가 문제 읽어볼 때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더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질문하십니다. 질문하면은 발췌자가 이게 답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하면은 이제 리더가 도와줍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성의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일일 진행 분량은 리더가 지도하는데 스터디 시간은 1시간이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이게 1시간이 넘으면은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리더가 잘 통제할 겁니다. 또 너무 짧아도 이게 너무 마르는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스터디 진도는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동일하게 진행해야 우리가 토요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토요일 복습 모의고사는 본 내용 중에 냅니다. 지금은 예비순한테는 흉내를 내는 식입니다. 아직은 여러분도 독자적인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독자적 글이 나오면 그거는 글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에요, 말.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고 지금 흉내를 내는 식이고 1순환 들어가면은 독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성적으로 만들어내는 글들이 나올 겁니다. 그 2순환 가면 높아지고 3, 4순환 가면 완성되고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그 스터디 문제는 스터디한 내용 중에서 하나를 발췌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하루에 한 문제를 익히자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법으로 치면은. 그러면 한 달 동안에 20문제 익히는 것이고 다음 또 경작할 때 가면은 또 25문제 익히니까 많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순환 끝날 때까지 예비순환 끝날 때까지겠네요. 그때 한 40문제를 익힌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의 뭐 절반 이상이 끝이 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불참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거는 리더가 정할 겁니다. 또 여러분 같이 자율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결정하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뭐 2번 이상 빠지면 뭐 징역을 보낸다 뭐 이렇게 하면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 뭐 생활 수칙 부분인데 그래도 오전 9시에는 나와야 그리고 오후 10시까지는 공부를 해야 고시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문의는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고시생인데 뭐 늦잠을 자고 아점을 먹고 늦게 나와가지고 강의만 듣는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노력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좀 세우시고 독서실에 뭐 9시에는 도착을 하고 10시는 기가를 하고 하니까 이제 낮 시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다음 강의를 충분히 들으시고 대신에 이제 강의 들을 때 수업이 6시 40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 아끼겠다고 6시에 겁지겁 밥을 먹거나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조금 식사를 한 다음에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들어오세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강의를 잘 듣는 게 중요한데 허겁지겁 오면은 피곤해가지고 선생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잠이 더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컨디션을 좋게 와서 강의를 효율적으로 지금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나머지 시간에 조금 더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고 예컨대 식사는 한 5시 정도에는 하세요. 하면은 좀 넉넉히 이렇게 잡아서 하세요. 넉넉히 5시 한 뭐 반까지나 40분 정도 하고 그 다음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하다가 아니면 조금 일찍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들어야 됩니다. 컨디션이 좋게 들어온 상태에서 강의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이 동선이 최소화돼야 됩니다. 지금 독서실에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한 40% 학생이 독서실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학생들 보면은 강의 마치고 바로 집에 갔다가 뭐 집 근처 독서실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합니까? 난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그거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게 돼요. 동네 독서실은 뭐 별의별 학생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의지가 넘치는 뭐 고딩들이 있든지 아니면 시험에 실패한 재수생이 있든지 아니면 뭐 초딩까지는 없을 거고 중딩이 있든지 뭐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상으로 맞지 않아요. 맞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신림동 독서실, 학원 독서실 오시고 동서는 특히 서울대 학생들 뭐 도서관에 가겠다 이렇게 계획 아예 포기하십시오. 그거 불가능해요. 갔다가 또 스터디하러 오고 또 올라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루스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식당도 한 곳으로 결정을 하십시오. 이것도 스터디가 편성이 되면은 리더들이 다 안내를 해줄 겁니다. 이게 매번 메뉴 결정에 낭비되는 에너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엄마들은 알 거예요. 엄마들은. 지금 엄마들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도 이번에는 뭘 해 먹을까?
그 점심에는 뭘 해 먹을까? 이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게 에너지가 많이 낭비됩니다. 많이 낭비되니까 고시 식당 한 군데로 결정하든지 그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으니까 그게 제일 무난합니다. 제일 무난해서 오늘은 38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리로 가는 게 제일 편해요. 나오면서 오늘은 뭐 김치찌개를 먹냐? 아니 뭘 먹냐? 이렇게 끼니 걸쳐가는 것도 고시생한테는 이게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정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뭐 당연합니다. 이거는 바로 집으로 가야 되겠네. 이거는 지금 저녁이니까. 학원 수업 후 바로 집으로 가시고 바로 오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2순환, 1순환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가면 안 되고요. 주말 외에는 데이트 등 약속을 잡으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고시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독한 마음으로 남친하고 이별을 고한다든지 여친하고 이별을 고한다든지 이런 학생은 잘못하는 겁니다. 현상을 유지하세요. 현상을 유지하시고 변화를 주는 것은 좋지 않아요. 또 반대 의욕이 넘쳐가지고 새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학원에 오니까 5대5다. 찬스다. 기회다. 공부와 연애를 병행해 보겠다. 뭐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쪽의 의욕은 조금 억제합니다. 억제하시고 주말에는 철저하게 좀 주말을 좀 즐겨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말은 토요일 날 모의고사 끝난 다음입니다. 지금 예비순환 때는 그 수업 끝난 다음이겠네요. 일요일은 많이 노세요. 많이 놀아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놀 때는 되도록이면 신림동은 벗어나세요. 벗어나시고 신림동에서 해봤자 뻔합니다. 뭐 강사 얘기, 학원 얘기, 뭐 생산적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니까 조금 벗어나시면은 제일 좋은 게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 가면 잔소리는 듣겠지만은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서 힐링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 친구들을 만날 때도 편안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 커가지고 이제 이 겨울이 지나면 지금 시기네요. 지금 시기. 지금 시기가 이제 옷을 얇게 입기도 못하고 두껍게 입기도 못한 시기입니다. 그 동네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이. 우리가 놀다가 이제 추위를 느낀다 이렇게 하면 담벼락에 햇빛이 이렇게 남향으로 내리치는 담벼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붙어요. 어릴 때. 붙으면 등도 따뜻하고 햇살도 따뜻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세요. 그 만나다 보면 또 친구들끼리 말이 엉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결대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까칠하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고시 공부할 때는 되도록 피하시고 그 친구들은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시험 되면 관계가 2배로 좋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지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 친구를 만나면 내가 편안하다. 내 뭐 어려움을 잘 들어준다.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은 훨씬 더 휴식이 되니까 주말에는 열심히 쉬시고 주중에는 약속을 잡지 마시고 해서 일단은 입대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입대했다. 그 주중에는 열심히 이제 고시에 전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말에는 외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인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유 공간이 뭐 수치로 제가 표현했는데 그냥 편의상 표현입니다. 한 30% 정도 남을 위한 공간을 조금 남겨두세요. 이 고시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대단히 힘겨운 공간입니다. 사실은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접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하듯이 여러분들이 시험이 돼가지고 정부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아마 10년 안에 장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점점점 힘들어지니까 본인이 힘들면은 여유 공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지세요. 예, 그래야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면은 본인한테 그만큼 이제 소모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많이 있으니까 약간 뭐 이제 학원 같으면은 책상에 옆에 여학생이 앉았는데 옆에 덩치 큰 남학생이 있다. 이렇게 하면 공간이 좁아지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시면은 훨씬 생활하는 부분이 수월합니다. 강의를 들을 때도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더라도 30%는 이렇게 여지를 두세요. 여지를 두시고 또 식당에 갔을 때도 오늘은 입맛이 없는데 왜 주인이 이런 걸 내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여유를 두면 훨씬 더 고시 공부하는데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인데 스터디 하다 보면은 이제 말꼬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적절히 이렇게 제재를 해줄 겁니다. 제재라기보다는 이렇게 조언을 좀 해줄 겁니다. 이기기 위한 논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겨도 남아있고 지면 더 남아있고 그렇게 돼. 그렇게 되니까 하지 마시고 논쟁화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토론을 중단하는 게 이게 제일 스터디를 무난하게 끌어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이제 불편사항, 건의사항 전달 방법인데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불편사항이 이제 뭐 일단 일주일 동안에 발생을 했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뭐 학원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보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중간에 학생들이 또 옵니다. 또 오기 때문에 미리 설명회를 이 OT를 해버리면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래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올려셔도 되고 원장의 한마디 게시판이 있어요. 이쪽으로 올리면은 뭐 금방금방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저도 보고 우리 직원들도 보니까 처리가 아주 신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학원 데스크를 활용하면 됩니다. 팀장이나 팀원에게 이제 불편사항 건의하시면 되고 아니면 직접 방문하든지 뭐 전화 활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저한테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문자 남기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행정 절차는 우리 팀장이 진행할 텐데 그 팀장 진행하기 전에 혹시 뭐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질문사항이 있으면 답을 좀 해드릴게요.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없나요? 지금 질문할 게 없죠? 아는 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학원 다니다 보면은 이제 불편한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만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학원에 전달하세요. 뭐 크든 작든 무조건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즉각 빛의 속도로 해결을 해드립니다. 학원에 보면은 요만한 것인데 여러분 개인에게는 이만합니다. 사실은. 그 개인의 기준을 해가지고 뭐 작든 뭐 크든 간에 내가 불편하다, 어렵다, 또는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즉각 저 경로로 전달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이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학원의 절차 부분은 행정 절차 부분은 우리 이창만 부장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스터디 구성이 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회식 좀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스터디원들끼리 공부만 하다 보면 이게 맹숭맹숭해집니다. 그리고 뭐 회식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학교별로 모이기도 하고 뭐 스터디원끼리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크로스로 해가지고 학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정보가 원활하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스터디 관련해서 자료 그 4쪽을 한번 보십시오. 행정법은 그 자료 4쪽의 아래쪽을 보십시오. 그 5907 박스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행정법은 제가 몇 회는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잘 만들어 두었고요. 지난번에 18개월 반 행정법 스터디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펑크를 했어요. 그는 이제 학생들이 모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이제 뭐 바쁜 일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더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주 3회 진행을 하는데 월수금 이렇게 합니다. 월수금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 리더가 주 2회 동안 그걸 다시 이제 방향을 잡는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과제를 주고 리더하고 이제 구성원들이 그 과제를 메우고 그 다음 제가 과제를 한번 확인하고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보는 대로 4월 이후에는 스터디 리더 지도하에 개별 스터디별로 진행하고 하니까 3월만 다르게 진행합니다. 행정법은 조금 더 학원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만 이제 새로운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할 부분은 이제 전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